그러면 바로 또 리플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하고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꼭 리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알트도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8월 1일에 그 저점을 비트코인은 지금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108K까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108K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리플은 8월 1일 이때가 그 저점이거든요. 여기를 아직도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4,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리플이다. 물론 지금 또 계속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4,000원을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또 지금 현재 시점을 볼게요. 일단 이더리움과 XRP가 있는데, 일단 하루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5.8%, XRP가 마이너스 3.5%니까 이더리움이 조금 더 낙폭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한 달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더리움은 플러스거든요. 일주일 기준으로는 5%, 30일 기준으로는 18%.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이제 최근에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이더리움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XRP는 7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5%, 30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9%로 지금 그 하락 추세가 좀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년, 2년은 뭐 워낙 월등하고, 일단 YTD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이제 역전을 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역전했죠. 이더리움이 32% 상승을 했고, 또 XRP가 23%, 그래서 올타임 하이 기준을 해서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18%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과 XRP를 봤을 때, 최근에 그 흐름이 이더리움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강했고 XRP는 약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이더만 쭉쭉 가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XRP에서 이더를 가격한 사람도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걸 볼게요. XRP와 이더리움의 이제 페어입니다. XRP, ETH, 이더리움 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더리움이, 그러니까는 XRP가 이더리움보다 좋은 흐름이 나와야, 그러니까는 상승을 할 때도 XRP가 더 많이 상승을 해야 여기서 양수가 나오는 것이고, 양봉이 나오는 것이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더리움보다 XRP가 덜 떨어져야지 여기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XRP가 더 강하게 움직일 때만 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양봉이 보이는 건데, 근데 최근에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대략적으로 한 4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쭉 하락 추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올해 4월달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더리움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볼게요. 그때가 이제 작년 11월이거든요. 작년 11월달부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요만큼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요만큼 떨어진 건데, 그럼 요것을 제가 이렇게 써놨죠. 피보나치를 일봉하고 월봉으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올해 4월달에 고점을 찍고,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이더가 강해졌죠.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얼마까지 하락을 한 것이냐 보시게 되면은 딱 0.618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보나치 볼 때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한 0.618, 그러니까 0.5에서 0.618까지가 왔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황금 비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여기에서는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여기까지 이 하락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0.618을 주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0.618짜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0.618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요것을 일봉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요때가 가장 바닥이었거든요. 요때가 가장 바닥. 그래서 요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작년 11월 요때부터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요때부터 봤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진짜 바닥인 요때부터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를 기준으로도 볼게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딱 보시게 되면은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점을 여기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0.618 자리가 터치는 못했어요. 아까 거기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터치를 했는데 지금 월봉으로 해가지고 저점을 여기를 두고 보니까 0.618 자리는 터치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제가 현재 그 끝점까지 어디까지 떨어졌나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4%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여기 상승폭을 딱 해놨거든요. 1000%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이더리움 대비해가지고 1000% 더 나은 움직임이 이때가 이제 작년 6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4% 정도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피보나치 황금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면 리플은 작년 11월부터 이더보다 먼저 치고 올라갔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11월부터 지금 이거를 일봉으로 볼까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시간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강했던 그 리플의 시간이 요거를 제가 재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딱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50일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 4월에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이더의 시간이 왔죠. 이때부터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이더 맞죠?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시간이 왔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니까 그 기간이 한 132일, 제가 조금 정확하게 했을 때 딱 재봤을 때 135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50일과 135일이니까 얼추 지금 한 5개월 정도죠. 150일이니까 그죠? 5개월 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거의 엇비슷하게 150일 정도를 맞추게 되는데, 그런데 영원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코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작년 11월부터는 리플의 시간이 왔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내내 약세를 겪다가 올해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힘을 받으면서 이더리움의 시간이 지금까지 또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코인은 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리플의 시간도 머지않아 도래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더리움이 4월달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이 뭐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뭐 크게 꺾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큰 힘을 받았으면은 어느 정도 또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 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미리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까지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또 숨고르기 그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리플이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비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리플의 시간이 왔다가 이더리움의 시간이 왔고 이제 다시 리플의 시간이 올 차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조금 있다가 리플이 바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되고 이제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월, 9월을 약세를 예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8월 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얻어터질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일단은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8월 28일 날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금요일 날 때 이제 PC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이게 플러스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8월이 조금 얻어터지게 된다면 9월 달에는 다시 또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9월 1일부터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9월 한 초중순까지는 하락의 그런 영향을 겪다가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죠. 그 흐름이 딱 작년이었거든요. 작년도 8월 달이 마이너스 8% 정도, 그래서 작년 8월이 막 그 엔캐리 청산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9월 초까지도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9월, 10월 달 이렇게 상승이 쭉쭉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또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9월 뭐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리플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힘을 비축을 해놨으니까 이때는 리플만의 또 시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의 시간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오르는 기간?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더리움과 리플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지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알트 대장과 부대장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 다른 알트들에도 힘을 쏟게끔 또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몰리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놈만 가고 한 놈이 안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같이 가는데 이제 그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강하게 가느냐의 차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현재 리플의 시간이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나왔었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시간이 왔던 만큼 동일한 그 시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리플만의 시간으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부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또 여러분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더 치고 갈 수 있다. 또 알트 대장인 만큼 충분히 그게 제 얘기가 반드시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서로의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가 논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또 좋은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55분 정도 했으니까 1시간 정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또 질문과 또 채팅창의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비트 흡성이 먼저 한번 있어야 그 다음에 리플도 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비트 흡성이 비트만의 독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이것을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지금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창 이제 또 이렇게 막 시간을 겪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났을 때 어느 정도 약조정을 겪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비트가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알트들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찍긴 했지만 이제 제가 그 W 패턴 말씀드렸죠. 그것도 제가 조만간에 말씀 다시 드릴 거거든요. 그 패턴을 지금 그리게 되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한 번은 또 크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러면서 알트들의 그 투자 그 심리, 투심이 좀 개선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와야지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당장 우리가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112K를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를 깨졌다는 얘기는 당장에 큰 반등세가 나오고 상황이 역전될 거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시간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